안녕하세요. 시게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맡고 있는 김정균입니다. 요즘처럼 AI가 대세가 되고 그거를 필두로 뭐 컨테이너라던가 아니면 가상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어가는 이런 마당에 하드 드라이브라고 하니까 어딘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80% 이상은 여전히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SSD랑 하드 드라이브가 과연 어떻게 다른지 뭐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세대의 하드 드라이브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런 하드 드라이브를 실제로 우리가 업무에 적용할 때 뭐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서글프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드 드라이브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SSD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SSD의 용량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그럼 뭐 하드 드라이브 대체하는 건 이제 뭐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SSD 용량은 하드 드라이브를 까마득하게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QLC이긴 하지만 이미 60테라가 넘는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됐고 뭐 삼성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솔리드엠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제품을 이미 출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업계의 표준 규격이잖아요. 비표준 규격으로 가면 이제 또 달라집니다. 올플래시 어레이로 유명한 저런 퓨어 스토리지 같은 데서는 이미 70테라가 넘는 저런 제품이 출시가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150테라짜리 QLC 드라이브 모듈도 테스트 중에 있고 어쩌면 이미 이제 시장에 공급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퓨어 스토리지는 2006년까지 뭐 300테라짜리 SSD를 공급한다고 이제 이미 언론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용량은 점점 더 커지겠죠. 화면에서 꺼졌다 켜졌다 하네요. 그래서 정말 SSD가 하드를 정말 이제 완전히 갈아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저 같아도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24테라짜리 하드 드라이브랑 SSD가 있어요. 이 제품들을 한꺼풀 벗겨보면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드 드라이브 바닥에는 이제 기판이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SSD랑 하드 드라이브는 꽤 유사하면서도 달라요. 유사한 부분은 양쪽 모두 컨트롤러가 있고요. 양쪽에 모두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예요. SSD는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반도체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반면에 하드 드라이브는 회전하는 자기 디스크에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낸드 플래시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로 전하가 담기는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전자를 채워놓고 얼마나 채웠는지를 확인하는 게 SSD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로팅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도체, 전기가 통하는 영역에다가 전자를 채워놓고 확인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도체이다 보니까 채우는 전자가 자기 혼자 없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도체에다가 전자를 채워넣는 방식을 자랑스럽게도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CTF 내지는 차지 트랩 방식의 SSD 낸드 플래시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저 하나의 저거를 이제 그릇을 이제 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 셀에다 그러면 이제 전자를 얼마나 채우는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MLC나 TLC나 QLC예요. 그래서 저 그릇에 그냥 단순하게 전자가 찼냐 안 찼냐만 확인하던 게 예전에 SLC라고 하면 눈금을 좀 그어가지고 이제 2비트로 저장할 거냐, 3비트로 이 상태를 표시할 거냐, 4비트로 표시할 거냐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MLC, TLC, QLC예요. 그러면은 뭐 16단계가 아니라 32단계 못 하겠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장 용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수명이 줄어듭니다. 내구성이 떨어져요. 삭제 횟수 기준으로 저 QLC는 1000번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환경에서는 QLC를 쓰기가 좀 조심스럽게 되죠. 성능 늘어지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SSD 제조사들은 이렇게 내구성을 희생하지 않고서 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게 만들다가 이거를 세웁니다. 저게 이제 3D 낸드 방식이고요. 실제로 주사위명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건축물 같이 생겼는데 저렇게 해서 꼭대기층부터 맨 아래까지 이제 관통하는 저 이상한 막대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 막대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막대기.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 셀을 한번 3개를 잡아다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꼭대기층부터 맨 바닥까지 100층 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뭐 하수구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좋죠. 모양새는 아주 기다란 핫도그 같이 생겼어요.
100층부터 1층까지 핫도그가 일자로 쭉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밀가루 영역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자가 탁탁 콕콕 박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박히게 되죠. 자,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전자가 박히는 영역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꼭대기부터. 요즘 SSD들은 한 200단 좀 넘게 나오거든요. 뭐 많이 하는데 230단, 보통 한 190단 이렇게 하는데 200층짜리 건물인데 저 전자가 저장되는 영역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자, 저게 이제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작동을 잘해요. 안전하게. 근데 특정한 조건들, 온도가 되게 높이 올라가거나 전기적인 충격을 빵 받거나 이러면 이제 저 평형 상태가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가 쏟아져 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조사들, 인텔 같은 제조사들은 이런 식으로 저 트램 영역을 다시 다 나눠 가지고 딱 자기 영역에만 가둬둘 수 있게끔 이제 개발하는 이런 단계로 또 다시 또 한 단계 진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SSD랑 하드 드라이브 이거는 하나의 기술이 나와서 나머지 하나를 딱 완전히 갈아칠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매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 속도가 빠른 뭐 가상화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구현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SSD를 가지고 구현하는 게 사실상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백업은 필요하다. 반면에 보존성 데이터, 아카이브성 데이터라던가 보관 주기가 아주 길거나 시퀀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둘은 특별히 플래시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워크로드의 특징, 데이터의 특성이랑 저장 매체 이런 어떤 특징들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치를 하고 얘네들을 잘 아우를 때, 그럴 때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더 안정적인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SSD가 하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전에 지금의 테이프와 하드 드라이브 관계에서 좀 찾고 싶어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테이프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10년 전 제가 백업하던 시절에 고민해왔는데 지금 어때요? LTO 10 이제 곧 나오죠. 딱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하드 드라이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도 하드 드라이브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계 장치 중에서는 단연코 가장 정교한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교함이 어느 정도냐면 지면에서 1mm를 떠서 25초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땅 위에 나 있는 플리페 개수를 세는 정도. 그 정도의 장치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걔를 쫙 줄여서 손바닥에 딱 올려놓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하드 드라이브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드 드라이브 다 아시는 것처럼 디스크 표면에 떠서 작동을 합니다. 헤드가. 근데 여기 레코드 턴테이블처럼 이렇게 띄었다 내렸다 하는 장치가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디스크를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 그 표면에 기류가 생깁니다. 그 기류 위에 비행기 날개처럼 탁 얹혀져서 찰랑찰랑 되면서 떠다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고밀도 하드 드라이브 한 얼마나 뜰까요? 5나노미터 뜹니다. 5나노미터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DNA 두 가닥 정도 높이를 떠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쓰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읽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맨 위에 히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저기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5나노미터까지는 기계적으로 띄울 수가 있고 저거보다 더 붙이고 싶을 때 이제 저 위에는 히터를 켜게 됩니다. 그렇게 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슬라이더가 팽창을 해가지고 디스크 표면에 더 가까이 붙게 되고 한 1나노미터 정도 물 분자 3개 정도까지 붙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하드 드라이브의 모습이에요. 하드 드라이브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진동과 열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진동인데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이 있으면 얘가 성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진동 센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모터로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 또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저 왼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상한 파트 2개 있죠. 제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감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정치를 이 액추에이터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RV 센서입니다. 저런 게 있으니까 하드 드라이브를 여러 개 엮어서 레이드를 써도 묶어도 성능이 안 떨어지고 작동을 잘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하나 여기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 노랗게 된데 이쪽에 이게 이제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터로 움직이는 거 말고 전기적으로 관절이 심지어는 여기 안에도 하나 더 있어요. 2단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미세하게 자기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해도 혹시 호기심 강한 분들 하드 뜯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저 바닥에 있어요.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랑찰랑 거리는 짐벌 위에 이제 저렇게 슬라이더 헤드는 저 안에 붙어 있어요. 얘를 띄우는 부품이 슬라이더이고 저기 심어져 있는데
저 아주 역설적이게도 저 슬라이더 첨단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만듭니다. SSD는 반도체 같고 하드 드라이브는 기계 장치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하면 그때는 전자를 채워넣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SSD로 만드는 거고, 만약에 더 많은 저장 용량이 필요할 때는 저기에 자기장을 흘릴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심어서 자기 디스크에 기록을 한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걸 가지고서 이제 다 만들고 나면 나중에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재밌게 생긴 패턴이 있는데 저게 하드 드라이브를 띄워주는 높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회전하는 속도,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 채워져 있는 기체의 밀도, 그리고 저기 새겨져 있는 저 패턴의 모양새, 이거가 세 가지가 적절히 이 밸런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원하는 높이로 띄울 수가 있게 되죠. 사진에서 엄청 커 보이죠. 실제로는 매우 작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5배로 확대를 한 개미, 제가 특별히 잡아다가 놨는데 그 개미랑 그 다음에 25배로 확대를 한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에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 읽고 쓰기 헤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절이에요. 우리 전문 용어로는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편의상 이제 헤드, 읽고 쓰기 헤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배씩 계속 확대를 보면 250배, 2500배, 25000배 정도 확대를 하면 이제 뭐 하나 보이기 시작을 했죠. 사다리꼴. 저게 이제 실제로 하드에서 라이팅, 기록을 담당하는 라이터예요. 사진에서 보이는 저 폭은 한 100나노미터쯤 하고요. 근데 이 자료가 좀 옛날 거다 보니까 요즘 것도 보여드려야겠죠. 요즘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폭은 한 40나노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런 크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도체에서 우리가 그 공정의 정밀함을 얘기할 때 선폭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좀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반도체 이렇게 생겼죠. 저 패턴과 패턴 사이의 거리, 선폭입니다. 그래서 SSD는 저 선폭이 한 20나노미터쯤 해요. 요즘 유명한 HBM 메모리가 한 12나노쯤. 우리가 쓰는 CPU, 데스크톱 CPU가 한 7나노. 첨단 GPU랑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이 한 2에서 3나노미터쯤 해요. 하드 드라이브에도 그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트랙 간의 간격, 트랙 피치. 하드 드라이브 잘 보시면 뭐 이상적으로는 딱 원을 긋고 다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면서 다녀요. 자기 위치를 늘 보정을 하면서 다닙니다. 저 보정하는 그 간격이 W로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럼 저 폭 얼마나 될 건가? 요즘 20테라 하드 드라이브 기준으로 볼 때 저 폭이 한 4나노미터 남짓돼요. 4나노미터니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또 저거는 옆으로 분자 15개 원자를 15개 늘어놓는 게 4나노미터쯤 해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선이 되게 좁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옆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원자 7칸씩인 거죠. 그만큼의 폭을 갖고서 하드 드라이브 헤드가 이 트랙을 돌아다니는 그런 정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 간격이 점점 줄어들겠죠. 하드 드라이브도 이제 원자 단위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계 장치 이런 게 아니죠. 자, 하드 드라이브도 그동안 열심히 이제 용량을 SSD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용량을 늘리려고 무던히 많은 애를 써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많이 그런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데이터 기록 방식이었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기록을 하다가 어느 날 발상의 전환으로 수직으로 팍 세우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록 밀도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쟁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헬륨입니다. 하드 드라이브에 헬륨을 채워요. 헬륨은 원래는 공기를 채웠었는데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한 7분의 1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 지금 보시면 공기 채워져 있는 드라이브가 있고 옆에 헬륨 드라이브가 있어요. 얘네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까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디스크 두께가 매우 다르죠. 공기는 공기 저항이 되게 크기 때문에 디스크를 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진동을 잡으려면 두꺼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밖에 못해요. 헬륨은 근데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고 얘도 되게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얘 디스크도 빨리 돌릴 수 있고, 그래서 디스크를 더 얇게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10장, 11장을 채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큰 용량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요즘 고밀도 하드 드라이브는 저렇게 24테라 이런 애들은 다 헬륨이 씌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바로 트랙을 겹쳐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SML이라고 해서 싱글드 기화식 기록 방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트랙을 겹쳐 쓰게 되면 그때는 같은 면적에다가 더 많은 트랙을 꾸겨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장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쟤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한 번 기록할 땐 괜찮은데 재기록할 때는 성능이 확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거 업데이트를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에 있는 기화장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능이 이제 드랍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쟤는 약간 SSD QLC처럼 읽기 위주의 워크로드에 딱 적합한, 하지만 용량이 제일 중요해 이럴 때는 이제 SML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되게 유효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외장 하드랑 개인용 데스크탑에 들어간 하드가 다 SMR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용 사용자들은 데이터 다쳤다고 주지 않잖아요. 새로 사지. 그렇다 보니까 얘를 리라이트를 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다 SMR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자, 이런 기술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말해보면 공책이 있는데 공책에다가 처음에는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붓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리 조그만 붓으로 써도 글씨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샤프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0.9mm, 0.7mm, 5mm, 3mm까지 와서 이제 점점 기록 밀도를 높여왔어요.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헬륨 어때요? 뒤에다가 종이, 제본 기술을 더해가지고 종이를 덧붙였죠. 공책에 이제 종이가 많아졌으니까 글씨를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아, 이거 다 용량이 좀 아쉬우니까 어때요? 글씨를 많이 쓰고 싶으니까 띄어쓰기를 안 하네. 그게 SMR 방식이에요. 줄 간격도 확 줄여버리고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게 SMR 방식이에요. 근데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샤프인데 0.3mm보다 가느다란 샤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나 글씨 조그맣게 쓰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펜이 필요해요.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기록 밀도가 이렇게 쫙 수직으로 올라가는 저 기술. 저게 바로 이제 새로운 펜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바로 열 보조 자기 기록 방식, 해머 기록이에요. 이거는 디스크 표면에다가 400도 좀 넘게 가열을 팍 하면 기록이 되는 면적이 확 줄어드는 그런 물리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아주 조그맣게 기록을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렇게 레이저가 디스크 표면에 작동을 하는 레이저가 저렇게 작동을 하고요. 여기 잘 보시면 아까 보셨던 슬라이더에 레이저를 쏴주는 그런 부품이 이제 붙어 있는 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해머 기술 비유를 한다면 가장 큰 여객기죠. A380기 500명도 더 타는 그런 여객기로 땅 위에서 50cm 떠가지고 시속 160km로 날아다니면서 이제는 플립에 레이저를 쏘는 그런 정도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자들은 야 그래봐야 뭐 30탈 아니냐, 그냥 하드가 뭐 하드지, 하드가 하드했네 30탈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자 저희가 큰 용량 작은 용량 많이 공급을 하는데 대충 평균을 내보면 16테라 언저리쯤 한다고 해요. 30테라드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전력이에요. 그렇죠? 같은 용량을 저장할 때 훨씬 더 적은 종. 요즘 AI 들어오면서 전기 얼마나 많이 써요, 그죠?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은 다 기승전 전력으로 기결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 전력이 아주 큰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의 하드 드라이브는 그런 젠걸음을 해서 이렇게 조금 2.2테라 디스크당 2.2테라, 2.4테라 이렇게 이제 기록 밀도를 높여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큼성큼 가게 됐어요. 한 장당 3테라. 이런 거 10장 사면 30테라 나오겠죠? 한 장당 4테라, 한 장당 5테라. 자, 위에 보이는 모자이크는 저희 그 해머 드라이브의 자체 브랜드명이에요. 그래서 해머는 일반 명사, 레이저를 쏘는 기술을 해머라고 부르고, 그 해머 기술을 적용한 저희 제품의 브랜드명을 모자이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희는 보면 이제 CMR 기술로 이제 30테라, 32테라의 이제 해머 기술을 적용한 드라이브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근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테라를 경쟁사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디스크를 11장 꽂고 SMR을 적용해서 32테라를 만들었습니다. 시게이트는 디스크 10장에 CMR로 32테라 구현한 거니까 차이가 매우 크죠. 저희도 SMR 있어요. 대중한테 공급하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36테라 이상의 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기업 간의 거래만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전보다 크게 다른 도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펜 보셨죠? 펜. 새로운 펜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공책 봐야죠. 공책 어떻습니까? 디스크가 되게 반짝거려요. 저희 직원들 거울로도 쓰는데 저 반짝거리는 거울을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이런 모습, 매우 자갈밭이죠. 자갈밭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쟤를 옆에서 잘라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한 10층 좀 넘는 방막형이에요. 코팅을 10번 넘게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다 이제 데이터를 기록을 저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허연 부분은 이산화규소, 짙은 부분은 코발트, 크롬, 백금, 합금 갖고 이제 잘 만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 현재 랩에서는 한 65TB까지는 드라이브 하나당 구현이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나갈 로드맵입니다. 앞으로는 3.5인치 하드 드라이브 하나에서 100테라, 오래 사시면 100테라 넘는 그런 드라이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좀 특수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성능입니다. 아무리 뭐 하드 드라이브 빨라봐 SSD에 비해서 많이 느리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는데, 아까 디스크 10장이면 헤드가 20개가 나와요. 양면씩 쓰니까. 근데 하드 드라이브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사스나 사타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수행을 해요. 그 이야기는 헤드가 20개가 있어도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의 헤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읽든 쓰든.
근데 만약에 저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작동을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2배 정도까지 성능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런 게 있고, 자 나머지 하나 NVMe입니다. 아니 뜬금없이 무슨 하드드라이브 NVMe냐, SSD도 아니고, 그죠? 하드드라이브는 스루풋이나 대역폭 때문에 NVMe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동안에는 사스 이니시에이터 밑에 익스펜더 달고 드라이브 관리하고 이런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복잡성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NVMe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로 도입이 되고, 아직 이제 양산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컴퓨텍스 대만에서도 이제 이 시제품을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저희가 대응을 해요. NVMe 맞죠? 그죠?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시연도 했고 작동도 해요. 자, 이런 기술들을 다 말아가지고서 저희 시게이트가 이제 스토리지를 생산하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런 세계 유수의 이런 제조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한 3년, 4년 전부터는 시게이트 이름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게이트 스토리지 이런 건 좀 낯설잖아요. 저도 낯설었어요. 심지어는 그랬는데 하지만 그동안 다른 회사의 어떤 라벨을 달고서 정말 수많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안정성만큼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모델명이 되게 단순해요. 렉 개수, 그다음에 장착되는 드라이브 수량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사스 연결을 하거나 레이드 컨트롤러를 만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이 고밀도 샤시의 특장점이 있어요. 그럼 그게 왜 뭐 80개가 아니라 200개인들 못하겠냐라고 저도 예전에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예전에는 자이라텍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IBM UK에서 분리가 된 회사였는데 쟤네가 뭘 하는 데였냐면 하드드라이브 테스트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었어요. 하드드라이브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전수 검사를 합니다. 수주 동안 해요. 가장 최적의 진동과 최적의 온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양품이 나오겠죠. 그래야 저희도 더 비싼 값을 받을 테니까. 그거 만들던 장비를 거의 전 세계 독점 공급하던 회사. 저 장비 하나에 2,300개가 넘는 드라이브가 장착이 되는데 로봇으로 넣었다 뺐다 해요. 2,300개가 멀쩡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샤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게 저희 고밀도 샤시예요. 그래서 그 자이라텍스를 시게이트가 이제 2014년에 인수를 하고 만든 게 이제 저희 고밀도 샤시이고요. 그래서 생긴 모습은 별거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개를 꽂아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개를 꽂아 넣어가지고 걔네들이 재성능이 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선 저희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 요즘에 하드 누가 써? 그죠? 다 있어서 쓰는데 하드는 딴 데서 써요. 뭐 CSP 같은 데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분기에 좀 많이 공급이 돼서 저희가 기념삼아 찍은 사진인데 당시에 이만큼 공급이 됐어요. 106배짜리 제이밭에 18테라 하드 드라이브 106개 꽂아서 1,550대. 그 다음에 같은 분기에 18테라 하드를 12배짜리에 꽂아서 1,000대. 용량으로 치면은 3.1 엑사바이트가 한 분기에 하나의 CSP로 공급이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공급하고 있고. 하드 드라이브 제가 아까 80% 이상의 데이터가 이 하드에 저장된다는 게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니죠. 아울러서 이제 제이밭의 레이드 컨트롤러, 레이드 기능만 딱 집어넣어서 저는 뭐 저 이레저 코팅을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볼륨만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제이밭에다가 딱 레이드 기능만 담아놓은 그게 이제 코볼트 같은 저희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백업이나 아카이브 타겟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현재 스루풋과 용량과 대역폭을 고려할 적에는 경쟁이 없는 제품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쓰시는데 보통 저희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고성능 티어는 NVMe SSD로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대용량 스토리지 티어는 이제 아까 보셨던 고밀도 샤시를 갖고 대응을 해요. 그런데 해머 드라이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량 하드들. 기존 하드는 1인치에 트랙이 한 53만 7천 개가 있었어요. 1인치에. 해머 드라이브는 73만 8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7% 정도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진동과 열을 감내를 하기 위해서 신규 신형 샤시를 저희가 개발해서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곧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픈소스 쪽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스토리지 서버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셉을 구성을 하던 뭘 하던 뭐 하드블 구성을 하던 간에 가장 하드 드라이브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전용 샤시에다 분리를 해가지고 컴퓨팅 노드랑 스토리지 노드를 분리해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다 멀티패스를 구성한다 한들 요즘의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서버 단위로 절체가 되잖아요. 안 되면 예전처럼 뚜껑 까가지고 뭐 카드 바꾸고 이런 짓 안 해요. 그냥 서버를 통째로 뽑지. 그러다 보니까 멀티패스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서버에 있는 그 저장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어떠세요? 앞으로
드라이브 하나당 30테라, 40테라가 되는 이런 시점이 오고 나면 그때는 JBOS을 쓰는 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정말 커다란 용량의 셉을 구성을 하던 하둡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럴 땐 전용 샤시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런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이관 서비스, AWS의 스노우콘 같은 거예요. 어디 뭐 영화 촬영한 다음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 이동을 할 때 네트워크로 보내기 힘들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저장을 하는데 강력한 암호화 기능이 저장이 된, 실제로 그 뭐 자율주행 차량이나 영화들이 실제로 여기 많이 담겨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예요. 아니 그러면 CSP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니네 뭐냐, 그죠? 되게 낯설잖아요. 저희는 다운로드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용량도 많이 크고 빈도도 잦을 것 같으면 그때는 저희 라이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도 되게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이관 서비스인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있는데 이건 되게 뜬금없죠. 테이프가 오래 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장비도 오래 갈까요? 15년 전에 기록한 테이프를 백업을 받은 그 장비, 테이프나 로봇 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테이프만 사놓고 있어요. 장비는 유지 보수 끝나 있고 가지고만 있는. 그럴 때 그런 테이프를 가지고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저희 라이브에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사용하고 계신 뭐 S3라던가 아니면 블록 이런 데다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런 블록 스토리지 고밀도 이런 데다 내려서 공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게이트 어떻습니까? 하드드라이브 제조사인가요? 제조사 맞죠? SSD 부분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조사인데 저희는 이런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소개했던 그런 시스템을 생산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저런 디바이스와 시스템을 더해가지고 스토리지 서비스를 같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오늘 이 시점 이전에 시게이트가 하드드라이브 제조사 아니냐? 라고 기억을 하셨다면 자, 이 순간부터 이후로는 야, 거기 되게 이상한 거 많은, 스토리지도 많은 그런 스토리지 회사였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아울러서 차세대 하드드라이브는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특히 진동이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전용 샤시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SSD랑 하드드라이브가 어느 하나를 완전히 갈아치운다기보다는 정말 상호 보완적인 이런 매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적절히 활용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이런 저장소를 꾸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저의 조금 지금 시대에 뒤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과학기술들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마칠 거고요. 자, 이상으로 저희 시게이트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게이트의 김정균이었습니다.